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큰손 수급 개선 본격화. 큰손 수급 개선 본격화. 이렇게 잡아주신 이유는요? 네,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많이 샀거든요. 개인은 계속 사고 올해 끊임없이 여름까지는 개인이 주로 많이 샀는데 내려가도 사고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이제 두려움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앞으로 업황 개선이든 실적 좋은 주식을 계속 사모으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큰 손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개선되면 본격화가 되면 지수는 크게 빠질 수 없고요. 어느 정도 좋은 주식만 즉 대형주나 이런 좋은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소형주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계속 소외가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큰손 수급 개선되는 쪽으로만 본격화되는 이쪽으로 가야만 시장 수익률 이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게 시장을 핵심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이 개선된다. 시장이 바라던 거 아닌가요? 그럼 점점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될지 오늘 장만 또 떼놓고 봤을 때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체크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네,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수급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9월달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 수급은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식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수급 개선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진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도 뭐 한 17, 8% 되고요. 시가총액도 20%좀 넘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쪽이 수급이 개선되면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장은 이쪽만 개선되고 나머지는 오히려 수급이 일로 몰리면 같이 몰려버리면 큰 대형주들도 다른 주식은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뭐 미국도 지금 우리도 지금 마이크론 반도체 업황 호조가 있는데 좋다는 사람 나쁜 사람 아직 업황 개선 안 된다느니 아니면 좋아진다느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쪽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수급은 주로 이 반도체 업황 호조를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 거고 좀 길게 보면 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이 특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순매수를 보더라도 2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순매수가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금 누적이 9,600만 주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개월 기준으로 보면 2개월이니까 한 11월, 10월 말부터 정도 2개월 보면 3,300만 주가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 3,300만 주 중에서 개인이 3,800만 주를 팔고 기간이 560만 주죠. 그러면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개인들 걸 전부 다 외국인들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율이 51.8%거든요. 2020년도 1월에 이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57%부터 내려왔는데 한 6% 정도, 6%포인트를 팔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시 55%까지 지분율이 외국인 올라가면 3%포인트죠. 그러면 지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20, 3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는데 사상 고점 종합지수를 뚫는데 역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해주고 나서 내년 하반기나 중반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주변 업종으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동도 제한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정상화되는 수준을 받는다면 주변 업종까지 확산이 된다면 전체 시장은 내년 2분기 4월 이후부터는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실히 빠릅니다. 시장 전체 시장에서 2016년도 여름부터 삼성전자는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보시면 과거에 2016년도거든요. 2016년도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실제로는 고점이 2017년도 11월이거든요. 그 실제로
지수는 2016년도 12월에 1935포인트로 저가하고 그 다음에 17년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소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6개월 빠르다는 거죠. 업황이. 전체 시장보다도 빠릅니다. 그럼 6개월 빠르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수급이 개선된 게 지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1월부터 그럼 6개월 빠르다 치면 내년도 4월 정도부터는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우리나라 선거가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글로벌 2분기부터는 지수가 가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씩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목요일장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지금은 가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렇게 수급 들어온다고 지수가 종목이 확 뛰는 것도 아니고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도 뭐 10만 원 가고 이런 거 기대할 필요는 지금 기대가 안 되고요. 지금 기대해도 안 되고 뭐 12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전고점 근처는 아직은 뚫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고점을 평균적인 83,000원 이상에서 해서 이 96,800원을 다 돌파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필요하다 올라가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률은 크진 않지만 장기 투자한테는 예외고요. 단기 매매자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수익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지 뭐 실적이 괜찮지만 긴축에 대한 것도 우려가 있고 지수도 가는 장이 특히 우리보다도 미국도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미국도 조정 들어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 걸로 보여요. 당분간은. 하지만 대형주를 한다는 건 뭐 한 1년 정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뭐 계속 제한적 반등, 다음 달 1월 달까지 그럴 거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식을 살만한 주식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체 시가총액 올라간 부분은 뭐 워낙 실적이 앞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2차 전지 쪽에는 일진모티즈점은 지금 좋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메리츠는 뭐 배당률가 좋고요. 그 다음에 낙폭 가대주 반등한 것 빼고는 특별하게 시장을 주도해서 가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아직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지부진한 장세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소형주들도 테마성도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중소형주 반등하면 좀 팔아서 비중수를 축소해서 대형주 내년 2분기 이후의 장을 보면서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아직은 멀었습니다. 추세가기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장이 우리보다도 더 변동이 더 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국내 장세는 제한적이다 변동이. 그래서 너무 지수 보지 말고 종목만 좀 보고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 보고 대응을 하자.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전략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업종 종합 차트 지수를 보면 지금 22평선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 예상에서 지난달 12월 6일부터 계속 22평선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이 매물대가 이렇게 1분기 매물대가 1970에서 60에서 한 3015포인트가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 붕괴하더라도 추세 하락보다는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두 번의 턴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지막 하락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배당락이라든지 1월 초에 그렇더라도 그 이후는 오히려 지수는 반등에 대한 하반 경직성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2970을 단기적으로 보면 2970은 유지하는 것만 보면 22평선만 유지되면 한번 또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장세도 크게 기대할 수 없고요. 연초도 기대할 수는 없으면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2970 깨지면 좀 더 내려갈 수 있더라도 다시 올라오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장세도 보면 가는 종목들은 특별하게 없지만 괜찮은 종목들은 내년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미리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급을 이렇게 보니까 누적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2개월 동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DI는 외국인들이랑 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돼 있습니다. 일진모터에서 계속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외국인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 보시면 DB하이텍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주식은 외국인도 들어오고 나머지 주식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이후에 실적 좋은 주식으로 계속 대형주로 포트를 장기전을 대비해서 좀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전략은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해주시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호 전문가입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또 해석을 해주셨네요. 향후를 내다본다면 지수 전체적으로는 기대를 하기 조금은 어렵고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되 대형주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점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의 흐름을 따라가 보셔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종목 진단은 이어지는 시간에 봐드릴게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니까 꼭 이 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장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